한 주간 가장 뜨거운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신효섭 TV조선 보도해설고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가 이 급한 불은 껐지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조정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이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이걸 진화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저희 기자들의 리포트에서 들으셨듯이 이제 청와대 정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투톱이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홍익표 정무수석 두 사람이 모두 한 사람은 이제 기자들을 직접 만나고 한 사람은 또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했는데 특히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평소의 발언이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대통령이 말을 소개를 한 거죠.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 연임 개헌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대통령이 지금도 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통령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홍보소통수석은 이제 오후에 방송에 나와서 역시 이 헌법상 지금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제 그제 밤에 그 페북에다가 글을 올려서 자신의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또 분명히 밝히면서 급히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이렇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급한 불은 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언급하신 대로 이 청와대 정무 업무의 투톱이 논란이 불거진 지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나서서 이 연임 개헌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렇게 나선 거 네. 굉장히 이례적이고 발빠른 대응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여권의 핵심부에서 이렇게 진화를 빠르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뭐 그냥 이제 원론적으로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그 연임 개헌 할 뜻이 없는데 이게 불필요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섰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 국내에서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다? 이거는 사실 청와대 참모들로서는 굉장히 대통령한테 미안한 일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급히 서둘러서 이거를 진화에 나설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본다면은 당장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당권 경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도 이게 혹시라도 이제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뜻이 누구한테 있다. 이거는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네. 친명 후보가 이제 김민석 후보고 그다음에 대안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인데 이 당권 경쟁에서 혹시라도 친명계 후보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우려한다 합니다. 이것과 관련 있는 발언은 바로 유시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친노 친문 진영, 이른바 이제 비명 그다음에 반명 진영의 대표적인 스피커로 급부상한 유시민 작가가 지난 5월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연임을 위한 개헌을 시도할 가능성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도 하고 경고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친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서 그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한 긍정적인 그다음에 그것이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이게 혹시라도 당권 경쟁에서 비명 내지는 그다음에 반명 그런 부분을 그런 어떤 세력에 대해서 뭉치는 그런 효과를 주고 그건 결과적으로 지금 친명과 대립되는 그런 쪽에 서 있는 바로 정청래 후보한테 이 사안이 혹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청와대에서 정무 기능을 담당하는 분들도 충분히 판단을 했고 그래서 급히 나서서 더군다나 진화를 하지 않았나 이런 관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이 청와대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비난과 반발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정권을 둘러싼 그 여론의 흐름이 좋지가 않죠.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연임이라는 문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말초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더할 나위 없는 대여 공세에 호재를 맞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어쨌든지 간에 대표를 맡고 있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잘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리더십을 갖다가 조금 더 바로잡아줄 수 있고 그다음에 확고히 할 수 있는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장동혁 대표 가장 앞장서서 지금 비난에 그다음에 공격의 화살을 날리고 있죠. 그런데 또 이게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그 야당 인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느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 문제와 결부시켜서 지금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과 친명이 이렇게 연임에 목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선의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도 공소 취소 추진에 이어서 대통령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한 또 하나의 헌정 유린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에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공소 취소가 플랜 A, 독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다 이 말이죠. 독재명 연임 개헌이 플랜 B, 그다음에 공소기각, 지금 여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주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이 보안수사권 폐지뿐만이 아니고 법원의 공소기각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공소기각이 플랜 C다. 지금 이렇게 야권의 주요 인물들이 대통령의 퇴임 이후 안전 문제와 결부시켜서 지금 이 부분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짚어보면 이 야권 주장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가 퇴임 이후의 안전이고 네.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공소 취소, 2차적으로는 대통령 연임 개헌, 임기 연장 이거를 네.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주장이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좀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원론적으로 본다면 네.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현행 헌법상으로도 불가능하고 국민들이 과연 그에 공감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런 의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앵커께서도 잘 아시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이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에서 비상계엄 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정말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된 그런 일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거 혹시라도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권 내의 정보에 상당히 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5월에 이미 그 가능성을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총선에서 200석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개헌 의결선을 확보한 다음에 숫자로 밀어붙이면 국회에서 개헌안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에서 과반 얻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개헌안의 발의는 국회도 할 수 있지만 대통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친명 후보들이 다수 당선이 돼서 200석 넘는 또 역시 절대 다수석을 확보를 한다면 정말 과연 이 가능성이 하나도 없겠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앞으로 남은 임기 거의 이제 4년 가까이 남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을 얻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상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 소지도 분명히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문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